어머니,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며느리 지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은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62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대출금을 갚느라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청소일도 했고 식당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 빚을 다 갚았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집은 순자 씨의 전부였습니다. 외아들 민준이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3년 전 지은과 결혼했습니다. 지은은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순자 씨는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한 달 전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동의서였습니다. 세무사 친구가 조언해줬어요. 집을 제 명의로 넘기시면 세금 혜택이 있대요. 민주는 진지했습니다. 지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순자 씨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결국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지은은 스마트폰으로 인테리어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알 수 없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니. 지은이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자 씨는 음식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소유자 란에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준. 순자 씨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거실 좀 치워주세요.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 오니까 방에 계세요. 순자 씨는 자기 집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지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이 인테리어 카탈로그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 소파로 바꾸면 어때요? 순자 씨는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샀던 소파였습니다. 아직 쓸만한데.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취향은 너무 구식이에요.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도 일리 있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사실 준비를 해뒀습니다. 집 명의를 넘기기 전 법무사를 찾아갔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이상훈 법무사는 58세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가져온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서명하시면 집이 아드님 앞으로 넘어갑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이상훈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거주권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이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집 소유권은 아드님께 넘어가도 어머니는 평생 여기 사실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누구도 어머니를 내보낼 수 없어요. 집을 팔 수도 없나요? 네, 어머니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해주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상훈 법무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서류는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순자 씨는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맨 아래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여기 괜찮던데. 순자 씨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거기 가시려고 할까? 어차피 나이 드시면 힘드실 거라고. 미리 준비하는 게 효도야. 순자 씨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주권 설정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집이 민준이 명의인 건 맞다. 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법적으로 평생 여기 살 권리가 있어. 거주권 설정이야.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순자 씨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보낼 수도 없고 이 집을 팔 수도 없어. 나는 너희를 안 믿은 게 아니야. 다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뿐이지.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제가 뭐 했는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그게 다 이 집 때문이었잖아요. 순자 씨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 어머니가 우릴 속인 거잖아. 속인 게 아니라 준비를 한 거지. 순자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비웃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본 거 다 알아.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한 거 다 들었어. 지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너는 잘못 없어. 사람을 잘못 본 거지. 지은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나올 거면 저도 할 말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이 캐리어에 던져졌습니다. 민준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은아,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당신 어머니가 우릴 믿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거주권 있는 집이면 필요 없어요.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쿵!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멍청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 넌 잘못 없다고 했잖아.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순자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집 앞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오후 카페에서 지은을 만났습니다. 지은은 예전처럼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예민했어요. 지은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금 석 달이에요. 순자 씨는 처음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알아? 네, 알아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연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기 아빠 없이 못 키워요. 순자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해 볼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아기 낳을 때까지만 같이 살자. 출산 후에는 너희끼리 나가서 살아.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뱃속의 아이 때문에 승낙했습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했습니다. 거주권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뱃속 아이는 내 손주야. 며느리가 아니라 손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파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씨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후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는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순자 씨가 안아서 달랬습니다. 지은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아, 아기 좀 봐야지. 네. 잠깐만요. 지은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지쳐갔습니다. 밤에도 아기가 울었습니다. 순자 씨가 일어나 달랬습니다. 지은은 자는 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산후조리 끝났지? 네, 어머니. 약속 기억하지? 아기 낳으면 너희끼리 나가서 살기로 했잖아. 어머니, 그게 아기가 너무 어려요. 그건 내일이야. 약속은 약속이야.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밤에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릴 쫓아내요. 민준은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약속했잖아.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짐을 쌌습니다. 근처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순자 씨가 도와줬습니다. 이것만 받아. 통장을 건넸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키우는데 쓰라고.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주권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사 날이었습니다.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아기 용품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모차, 아기 침대, 기저귀.
지은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다가갔습니다. 손주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잘 키워. 네. 지은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 한 공기를 떴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찜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희는? 괜찮아요. 민준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밤에 아기 울음에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육아 스트레스로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싸운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다시 들어와서 살면 안 되냐고. 안 돼.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책임져.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더 수척해졌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엄마, 지은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순자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 지은이가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아기는? 아기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키워? 엄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전화 너머 민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진명에 다시 내 앞으로 돌려놔. 알겠습니다, 엄마. 민준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씀하세요. 다시는 진명의 이야기 꺼내지 마. 네, 엄마. 약속할게요. 한 달 후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다시 순자 씨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손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위자료를 받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아기가 웃었습니다. 방긋 웃었습니다. 민주는 출퇴근하며 살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순자 씨는 손주에게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서 먹였습니다. 아, 우리 손주 잘 먹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따뜻했습니다. 손주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순자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순간이 저녁이었습니다. 민준과 순자 씨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는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거주권 설정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겠지. 죄송해요, 엄마. 됐어. 지난 일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손주가 잠결에 웃었습니다. 순자 씨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안전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